사진으로 풀어보는 근선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는 처음에 내원했을 당시고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염증 소견이 자꾸 줄어듭니다. 근데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겠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붉은색이 좀 이렇게 옅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태선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면적은 넓어 보입니다. 이게 퍼지게 됩니다. 자, 환부가 퍼진다고 악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면적은 좁아지고요. 초점이 흐려지면 면적은 넓어지잖아요. 바로 그 현상입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환부가 넓어지는 겁니다. 치료가 된다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환부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리학적인 현상을 잘 이해하라 이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느냐, 바로 이 물리학적인 현상이 내 몸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치료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부가 퍼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피부 온도, 염증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환부가 넓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으면서 넓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범한 거 아니고요. 염증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범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염증 치료에는 항생제 쓰고 항진균제를 썼느냐 이거죠. 그리고 균이 검출이 된다 해도 항진균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균이라는 것은요, 아주 따뜻한 곳에서 잘 서식하게 돼 있어요. 염증이 있는 곳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고 그쪽이 인체 어느 부위보다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에 번식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염증 이후에 균이 서식한다고 봐야지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균에 의해서 침범된 게 아니다. 염증은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자,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심부 온도를 올리고 모공을 열어주면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킨 결과 이렇게 넓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환부는 옅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치료 방법이 근선 치료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유튜브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제가 독창적으로 모든 질병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연력학적인,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상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해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균의 침입,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봐서는 염증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균을 죽인다,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면역을 완전히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약물들은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환자분 중에 그래요. 아니, 약에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심부온도를 낮추는 약은 항시 부작용이 있고요.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약은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는 약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죠? 나는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거는 약이 아니죠. 병을 일으키는 약이죠. 약 주고 병주 간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약이든 양약이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찬물이든 심부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물질도 내 몸속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후 치료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꼭 그걸 보신다라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로그인해서 보시면 건선 치료 환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제가 다 업로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데 심부 온도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피부 온도를 낮출 때는 몸속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라 이겁니다. 열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열 쏠림 현상이 사라지고 그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환자분은 젊어요.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인데도 건선이 옵니다. 남녀노소 따질 것 없고요. 건선도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부위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염증 부위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건선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건선 관절염도 올 수 있잖아요.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리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건선과 관절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요. 또 마찰이 많은 손, 발 끝에서 생기면 조갑질환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조갑질환은 무좀인가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염증으로 치료하시면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포를 정상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병든 세포를 정상화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염증 치료잖아요.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면 내 몸의 병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사례로 건선뿐만 아니라 건선 환자분들은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까지도 다른 질환까지도 병발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심부온도를 올려버리면 몸속 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고혈압이 치료되고요. 심부온도 올라가면 당수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 운동을 해보면 당수치가 떨어지잖아요. 바로 심부온도 올라갈 때 당수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부온도를 올리고 피부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선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까지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몸 전체를 치료해 주게 되면 그 어떤 질환들도 서서히 시차는 있겠지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건선 환자분들은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성이 높은 음식, 단 음식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찬 걸 좋아하세요. 찬물,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것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 방법은 한방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고요. 건선의 3대 치료 원칙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 주게 되면 건선 치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치될 수 있어요. 이분도 정말 깔끔하게 치료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증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병변이 넓어진다고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색깔이 옅어지면서 넓어지는 것은 호전되고 있는 사인이고, 그것은 바로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될 때 환부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퓨레토 세라피,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셰퍼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얼마나 정확한 치료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